자, 이제 수권과 해수의 순환은 에서 우리가 이제 물의 분포와 수자원의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에 보면, 자,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보다 좀 이게 더 깔끔해서 선생님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구의 물에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의 물의 비율은 70%가 있다고 했죠. 지구도 있잖아요. 물이 70%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물을 우리가 딱 비교를 해보면 크게 물을 지구상에 있는 물과 육지의 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지구상에 있는 물을 해수와 육지의 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수하고 근데 해수가 얼마래? 97.2%.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2.8%만 육지의 물이에요. 그래서 그 육지의 물을 가지고 와서 봤더니 그 중에 빙하가 2.15고, 지하수가 0.6, 호수와 하천수가 0.03%.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인데, 요렇게 비율이 있다고 하죠. 담수는 짜지 않은 물, 해수겠죠? 해수는 뭐 당연히 바닷물이고, 짠물은 해수가 되겠지? 해수는 짠맛이 나. 그리고 짠맛이 나지 않는 물을 우리는 보통 담수. 저기 아까 여기서 뭐야?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고체가 뭐예요? 빙하예요. 그쵸? 액체는 지하수하고, 호수하고, 하천수. 자, 그런데 거기에 해수도 있긴 하죠. 그치? 자, 그런데 빙하는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가 없고, 지하수도 땅을 파야지만 가능한 물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소중한 이 물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너무 작구나.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한번 활동지에 보면, 지구상에 있는 물의 총량이 14억 세제곱킬로미터.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아까 표를 보니까 얼만큼만 0.03, 2.8% 정도만 우리한테 허락이 된 물이에요. 만약 우리가 빙하까지 쓴다면. 하지만 우리가 빙하가 아닌 어디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물은 일단 지하수하고 그럼 얼마가 정도 나오니? 0.65.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0.65%는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2리터의 물을 가지고 우리가 2리터 전체 지구상의 2리터의 물이라면 2리터 물의 0.65%는 얼마 정도 될까?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0ml를 한번 곱해보고 100분의 0.65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100. 자, 이거 하나 하면, 자, 6.5 곱하기 2니까 얼마야? 13ml. 자, 우리가 페트병에 있으면 그 페트병 2리터에 13ml. 여러분들 작년에 수업할 때 우리가 10ml.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약병. 2리터짜리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요만한 조그만 조그만 컵 있죠? 먹는 컵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80억이야. 선생님이 이제 70억이. 이 80억이란 되는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이 엄청난 물 중에 요만큼을 가지고 나눠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정말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은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활동지에 이 그래프를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요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는 1965년에는, 자, 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원용수, 생활용수가 있는데, 딱 보면은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먼저 쓰다가 점점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 물의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몸을 씻거나 농사 짓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수영장이라든가 여러분들 우리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물을 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학교에도 청소를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물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강수량 총 사용량이에요. 강수량이랑 이런 거 우리가 허락된 물들은 1100, 1140, 1267 요 정도에서만 이렇게 지금 허락이 되고 있는데 사용 용도 비율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강수량은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과 같은 저수시설을 건설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 거가 맞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소비량이 계속 올라간다 하면은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우리의 수자원은 일정해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수자원. 그래서 수자원은 일정하니까 우리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나서 결국은 우리한테는 물 부족이 수자원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육지의 물 20%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농사나 이런 데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이것도 아껴서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자원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바다의 해수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색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는 붉은색으로 봐서는 바닷물이 적도 부근에 가서는 따뜻하겠구나.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필리핀에서 갔었을 때 필리핀 바닷물이 진짜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들어갔을 땐 되게 추웠는데 필리핀의 그 바다에 들어갔을 땐 따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잖아요. 필리핀은 요즘 아래에 있고요. 그랬을 때 이만큼 바다 온도가 다름에 따라서 남해도 좀 따뜻하긴 해요. 그러니까 바다의 온도가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해수에 이 부분을 한번 온도를 다 측정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어느 정도 층에 가서는 이렇게 온도가 변하지 않고 갑자기 이 바닷물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정한 구간이 있더라.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자, 노란색으로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여기 보면 해수는 깊이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자, 처음에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층. 그 다음에 이 중간을 수온 약층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심해층 이라고 합니다. 자, 심해층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냥 혼합층을 딱 보니까 자, 혼합층 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맞아, 이렇게 바람이 막 불죠. 바람이 불면서 이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얘를 파도를 일면서 이렇게 얘를 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닷물을 데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태양 에너지죠. 자, 태양 에너지가 여기를 싹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일정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바람이 일으니까 잘 섞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더운 물하고 찬물 할 때 잘 섞으려면 이렇게 젓가락이나 수저로 이렇게 섞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 아래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 약층이 있는데 그 전에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해수가 잘 혼합되어 두꺼워진다라는 거. 요 개념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혼합층을 지나고 나면은 거의 이제 태양 에너지가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흡수가 안 되니까 급격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랬는데 봐요.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려면 여기가 온도가 낮고 여기가 온도가 높아야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적인 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잘 안 섞여,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심해층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심해층은 4도씨 이하로 매우 낮고 1년 내내 수온이 거의 일정한 심해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가 있는데, 온도계를 처음에 놔뒀더니, 처음에는 요렇게 이제 했고, 바람을 일단 먼저 안 줬어. 안 줬을 때는 B와 같은 이런 곡선이 이제 되어 있었고, 처음에 넣었을 때, A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고, B는 수면, 방금 요렇게 내놓고 바람이 없을 때, 얘는 바람이 없을 때는 요렇게, B가 그려진 거고, 바람을 불어줬더니 C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수온층이 생겼고요. 저렇게 혼합층,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그래서 수온에 따른 연직 분포, 그렇죠? 연직 분포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졌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